안녕하세요. 정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게 택배가 왔습니다. 어떤 택배일까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책이 두 권 있네요. 한 권은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이란 책이고, 또 하나는 인사급여 실무. 이 책은 김우탁 노무사님께서 직접 쓰신 노무 관련 책들입니다. 이 택배에는 무슨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 제 고객이신 미모의 학원 강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에서 6년 넘게 일을 했는데 학원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 수업을 쭉 들어보니 노무사가 아닌 저로서도 이거는 100% 이기는 게임이라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우탁 노무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같은 과 선배이시고 중후한 목소리의 소유자로서 상담시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매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김우탁 노무사님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며칠 후 강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상담이 잘 끝난 후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께 연락을 해서 형님 일 잘 끝나셨나요? 형님 소개 수수료는 괜찮습니다. 대신 형님께서 쓰신 책 두 권을 제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 택배가 가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학원 강사는 근로자인가요?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를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학원 강사를 시작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근로자가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즉 대표님께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표님의 지휘 명령을 받아 대표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법률 용어로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는 이런 근로계약서 종이 한 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실질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2002-0804 근기 68207-973을 참고한다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학원 수업 교재를 원장님께서 정하시는지 학원 강사님께서 정하시는지 그 여부나 학부모 상담을 원장님이 시키시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정해주신다면 근로자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학원 수업 내용을 원장님께서 정하시는지 아니면 교무회를 하는지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로자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원장님께서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시는지, 강사님이 강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강사님의 자유도가 떨어질수록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강사님께서 사정이 생겨 결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님께서 다른 강사님을 직접 고용하여 원래 강사님 대신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결강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사님을 고용하여 그 수업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강사님의 근로자성은 강해집니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분필이나 핸드아웃 인쇄비 등 비용이 들어갈 때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이 비용을 원장님께서 대신 내준다고 하시면 강사님은 근로자성이 더 강해집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급여가 한 달 한 달 정해지는 금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지 아니면 비율제 강사로 수강료의 비율로 급여를 받으시는지 여부입니다. 한 달 한 달 정해지는 급여를 받을수록 근로자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강사님 급여를 받을 때 최소 이 정도는 받는다라는 기본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본급이 있다면 근로자의 성격이 더 강해집니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급여 명세서의 원천세 징수 등을 확인할 경우 3.3%로 징수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원천 징수를 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3.3%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더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학원 강사님 중에 A학원, B학원 여러 곳을 동시에 강의하시는 분과 A학원 하나만 쭉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속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강사님이 사례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보험은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근로자성이 더 강해지겠지요.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이 항목은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그냥 좋은 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6번과 7번입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이런 노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분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시 보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이렇게 만족된다면 당연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퇴직금을 받으시려는 강사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